여기에 리버풀을 홈으로 초대하며 리그 7라운드를 앞둔 손흥민의 토트넘이 숫자 1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리버풀 팬들의 조롱 섞인 의미의 숫자 1이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토트넘과 리버풀의 공식전에서 토트넘이 단 한 번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리버풀 공포증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 토트넘 후스퍼가 리버풀 공포증을 극복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10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 반에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리버풀과 리그 7라운드를 치르는데요. 토트넘은 개막 후 4승 2무로 승점 14를 쌓아 4위에, 리버풀은 5승 1무로 승점 16을 얻어 2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토트넘만큼이나 흐름이 좋은데요. 1라운드에서 첼시와 1대1로 비긴 이후 리버풀은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선 5연승이며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서도 LASK 린츠를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직전 경기인 레스터시티와의 잉글랜드 풋볼리그컵에서도 마찬가지로 3대1 역전승을 하면서 16강에 올랐습니다. 리버풀은 도미니크 소보슬러이를 비롯해 새로 영입한 선수들 활약이 대단한데요. 다윈 누네스, 디오고 조타 등 공격수들 득점력도 살아나고 있고 모하메드 살라도 건재해 공격력도 걱정이 없습니다. 수비가 문제이긴 해도 위닝 멘털리티가 가득하고 지켜내는 저력이 있기에 리버풀은 시즌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똑같이 상승세를 달리는 토트넘, 리버풀 간 대결은 7라운드 최고 빅매치로 꼽히고 있는데요. 2013년 이후 토트넘은 리버풀과 공식전에서 23번 만났는데 1승밖에 없었습니다. 1승도 2017년 10월로 가야 합니다. 또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0대2로 패한 쓰라린 기억도 있는 토트넘입니다. 지난 시즌엔 2번 만나 모두 졌습니다.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해리 케인, 손흥민, 히샬리송 골로 3대3을 만들었는데 종료 직전 조타에게 실점해 3대4로 어이없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리버풀만 만나면 좋은 기억이 없었는데요. 토트넘은 상승세를 앞세워 이번엔 리버풀 공포증을 깨려고 합니다. 당연히 키플레이어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1골 1도움을 포함해 리버풀과 공식전에서 14번 나왔고 5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에 출전하는 게 유력한 손흥민은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득점 감각을 끌어올린 만큼 리버풀 골문 사냥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영국 공영방송 BBC 소속이자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당시 높은 적중률로 이름을 날린 크리스 서튼이 맞대결을 예측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튼이 선택한 승자는 클롭 감독과 리버풀이었는데요. 서튼은 내가 포스테코글루 팬이란 걸 눈치챘겠지만 그는 부임 이후 정말 대단했다. 나는 토트넘이 보여주는 경기 방식과 공격적인 모습을 좋아한다. 지난 아스널전에도 그랬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리버풀이 승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확실한 건 많은 득점이 터질 거란 점이다라고 예측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분명 리버풀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 손흥민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클롭 감독이 이끄는 리버풀 측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스트라이커 다윈 누네스도 정말 위협적이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당시 10명으로 승리하기도 했다라며 리버풀이 토트넘에 3대2로 승리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손흥민과 살라 측면 맞대결, 도미니크 소보슬러이와 알렉시스 맥앨리스터 그리고 이브 비수마와 파페 사르 중원 경합, 미키 판더 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버질 반 다이크와 조엘 마팁 센터백 싸움까지 여러모로 흥미진진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중 가장 효율적인 모습을 보인 선수 1위에 손흥민이 꼽혔는데요. 바로 손흥민의 이날 볼터치 횟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경기가 있다면 아스널전 손흥민의 모습을 살펴봐라라면서 경기 결과 대신 경기의 통계와 헤드라인 데이터만 살펴봤다면 손흥민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단 18회의 볼터치를 기록했는데요. 78분 교체 아웃된 손흥민보다 더 적게 공을 만진 선수는 없었습니다. 후반 15분 교체 아웃된 존슨을 제외하면 메디슨이 43회로 손흥민 다음으로 적은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곱절이 차이가 나는데요.
손흥민은 총 42번의 움직임을 가져가 17번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크로스는 없었고 드리블 시도도 없었는데요. 7번의 경합 과정에서 3번 승리했고 볼 리커버리는 0회, 볼을 빼앗긴 횟수는 2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손흥민의 활약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제한된 시간을 최대의 효율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효율을 자랑했죠. 손흥민은 이날 18개의 터치 가운데 2개를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슈팅은 총 3번을 기록했는데 그중 하나는 옆구무를 때리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손흥민의 이날 기대 득점 값은 단 0.86이었습니다. 1골도 채 되지 않는데 손흥민은 2골을 넣으며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골 결정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술적 움직임도 뛰어났는데요. 아스널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데클란 라이스를 대신해 조르지뉴를 투입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는데요. 조르지뉴는 유독 강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종종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손흥민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요. 손흥민은 경기 종료 후 구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메디슨과 이야기를 나눴다. 상대가 교체를 진행했고 미드필더에서 소유했을 때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디슨이 해냈고 공을 따냈고 제대로 된 타이밍에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패스를 건넸다. 적당한 순간에 나에게 패스를 건네 내 마무리가 아주 쉽게 이어지도록 도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르지뉴를 향해 강한 압박을 펼칠 것을 메디슨과 약속한 것. 이러한 전술적 움직임으로 손흥민은 2골을 뽑아낸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들리고 있는데요. 국내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2023년 9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손흥민, 2위 김민재, 3위 류현진 순으로 나타난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인데요.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분석은 스포츠 스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와 관계,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브랜드 평판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평판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인데요.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지수 세부 지표에 가중치로 추천 지수가 포함됐습니다. 2023년 9월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32순위는 손흥민, 김민재, 류현진, 이강인, 김하성, 안정환, 박지성, 김연아, 김연경, 이대호, 이정후, 박찬호 등으로 발표되었습니다. 9월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어 다양한 스포츠 스타가 거론될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기존의 스포츠 대스타들을 누를 수 없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도 4위에 기록될 만큼 손흥민 선수의 건재함이 돋보였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2위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2023년 9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손흥민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2023년 9월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손흥민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기록하다, 득점하다, 등극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토트넘, 주장, 해트트릭과 높게 분석됐다고 브랜드 분석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캡틴으로 맹활약 중이라서 더욱 1위 수성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